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리였습니다. 일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네, 돈으로 사는 투자 상품은 최근 다 올랐습니다. 바이오, 인터넷, 플랫폼, 성장주, 가치주, 대형주, 소형주, 구리, 원유, 부동산, 비트코인까지 올랐습니다. 선진국 시장이든 이머징 마켓이든 돈 좀 된다 싶으면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저의 금리, 역사상 가장 값싼 돈을 빌려 투자하니까 자산시장은 부풀어 오르기만 합니다. 코로나가 터졌었죠. 금융시장이 붕괴 조짐을 보였고 미국 연준이 개입했고 돈이 풀렸고 주가가 반등하고 백신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또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청취자 여러분은 혹시 지금 더 투자할 여력이 있으신가요? 돈이 모두 각종 자산에 잠겨 있을 때, 현금 없는 자산만 가지고 있을 때, 포트폴리오가 이른바 투자 몰빵으로만 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떨어질까 겁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오늘 코스피 주가지수 2731 플러스 1.31% 올랐고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삼성전자가 71,500원, 하이닉스가 115,000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자세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상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이렇게 올라도 돼요? 근데 뭐 올해 상반기 동안 너무 못 올라서 예. 사실 뭐 전 세계 웬만한 주식들이 다 정고점 다 넘어서 훨씬 넘어갔는데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요. 아, 이제 올라가는 겁니까? 네. 이제 올라가는 거라고 하시는데요. 예. 그러면 7만 전자가 일단 됐습니다. 그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계속 8만 전자, 9만 전자 이렇게 보시는 점. 일단 뭐 저희가 펀더멘탈이 뭐 항상 주가를 100% 설명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일단 내년도의 상황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도 좋다. 삼성전자는. 네, 실적도 좋을 것 같고 예. 네, 반도체 시장도 그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도에 성장성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좋게 보는 데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 자금이 이머징 마켓을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조금 줄이고 이머징 마켓 자산을 좀 사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뭘 살까요? 이머징 마켓 중에서 제일 큰 시장이 이제 한국이 대표적인 거고 예. 그중에 시가총액 1, 2위가 당연히 눈에 들어올 텐데 그렇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덜 올랐거든요. 덜 올랐죠, 사실은. 네.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첫 손에 이제 갈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이게 뭐 시장이 도와줘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동안 조금 이게 약세를 보이던 디램 현물 가격이 예.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좀 오르다가요. 예. 오늘도 좀 올랐고 예. 그다음에 또 어저께 저녁 때 그 미국의 마이크론 네, 그 대만 공장에서 정전 사고가 좀 났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렇게 되면서 예. 지금 약간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더 뭐 요즘 말로 이제 펌프질을 한다. 요렇게. 정전 사고가 나서 오르는 거는 공급이 딸릴까 봐?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그 내년도에 수요가 좀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예. 그리고 실제로 현물 가격이 조금 꿈틀거리는 시점에서 정전 사고가 나니까 사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뭐 이 정도 됐으니까 차익 실현해야지 요거보다는 예. 조금 더 그 말에 올라타고 있는 게 좀 더 기다려 보시라. 예, 그게 더 안전한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이때 지금 가장 초조하신 분들은 현금 들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님도 굉장히 초조하실 것 같은 생각이 세금이 이게 장난이 아니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주가가 그 상속 시점 기준으로 이제 앞에 2개월 뒤에 2개월 평균 내서 그렇죠. 하는 건데요. 예. 평균 가격이 100원 오르면 상속세가 150억 원 증가합니다. 100원 오르면 150억 원이 증가하군요. 그래서 뭐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하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부 약간 음모론자들은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럴 수 그랬었죠. 있는데 예. 뭐 외국인들이 사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데 네. 방법이 없죠. 네. 예. 아, 시장의 힘이 정말 돈의 힘이 무섭습니다. 근데 오늘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한국과 대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만 이야기를 주로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반도체, 둘 다 반도체. 네. 미국하고 중국에 끼어 있는 나라들. 네. 예, 한국과 대만의 공통점. 네. 반도체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대만의 반도체나 범대만계의 반도체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갑자기 대만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건데 이제 우리 기자님이 지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예,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서는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많은 유튜버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가 세계 최고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죠. 예. 뭐 맞습니다. 그 일정 부분 맞는데 조금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는 메모리에서 예, 이제 세계 최고인 것이고 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시장의 평가 예, 즉 뭐냐면 시가총액이겠죠. 그렇죠.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대만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압도. 네. 제가 이제 대만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TSMC만 얘기하는 것은 TSMC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엔비디아랑 AMD까지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왜 대만이에요? 그건 미국 아닙니까? 미국 회사인데 제가 예. 이제 범대만계로 분류를 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그 창업자가 젠슨 황이라고 대만 출신입니다. 대만 출신인데 어렸을 대만 때 사람이구나. 이민을 가서 예. 이제 지금 국적은 미국이죠. 예, 그래서 창업을 했고 예, 그다음에 현재 AMD의 수장도 대만계인 리사수 박사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예, 리사수 박사가 오늘날 이제 오셔가지고 AMD를 굉장히 잘 이끌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예, 그 작년도 전 세계 CEO 연봉 1위예요. 리사수 박사가 얼마 받으세요? 5,850만 불. 5,850만 불이면 600억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받았고. 근데 이제 받을 만한 이유가 되는 게 이 예, 양반이 AMD CEO를 맡았을 때가 2014년인데 예, 그때 시가총액이 20억 달러였어요. 20억 달러. 예, 지금 1,000억 달러가 넘거든요. 1,100억 달러 뭐 이렇게. 에? 예. 2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요? 예. 그러니까 50배, 60배 정도 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6년 만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주주들은 뭐 굉장히 박수 치고 있고요. 와. 그다음에 직원들로부터의 그 지지도도 무려 9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환상적인 CEO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반도체의 여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군요. 예. 그래서 이제 TSMC는 우리 모리스 창 박사가 역시 이제 창업을 하자고 해가지고 대만 정부에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회사고 엔비디아도 결국은 대만계의 젠슨 황 예. 그 회장이 이제 만든 회사고 AMD도 사실은 대만계가 이끈 그런 회사고요. 이 세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9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9천억 달러. 9천억 달러면 일경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대략 1조 달러라고 치면은 예. 천조니까요. 천조. 네. 그렇게 정도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삼성은 사실은 이제 다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할 때는 그 우리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에 인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CPU랑 이제 D램 업체들 그렇죠. 예.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요 세 회사들의 시가총액 합계는 3천억 달러예요. 예. 그래서 대만이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지 3천억 달러 대 9천억 달러네요. 예. 그래서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텔과
우리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흔히 말하는 이제 IDM 업체라 그래요. 반도체에서 이제 직접 설계하고 직접 생산하고 그런 반도체 업체들을 ID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예. 반면에 우리 범대만개로 제가 부르는 회사들은 이제 팹리스 파운드리 모델. 그런데- 패밀리스 파운더리 모델. 네, 예. 그런데 이제 그쪽에 훨씬 더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현재 해주고 있고 왜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겁니까? 참 이제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은 그 세 회사들의 이익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 대만의 그 세 회사 범대만계 세 회사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한 280억 달러 정도 되고요. 280억 달러. 근데 예. 9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받는 거고. 그러네요. 반면에 우리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같은 이제 우리가 친숙한 이 회사들은 지금 영업이익 한 330억 달러 정도 돼요. 330억 달러? 네, 근데 시가총액은 3천억 달러. 우리 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진짜 억울하네요. 억울하죠. 그리고 이제 이 주가 차이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거의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1년 사이에 이렇게 3배 정도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 결국은 이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심지어는 반도체 내에서도 양극화가 되게 심하게 벌어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영업이익이 더 높은데 시가총액은 3분의 1 수준이네요. 네. 왜 이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그렇죠. 해줬다는 건데.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무슨 성장성이 있고 어떤 수익이 엄청나게 나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되는데 이제 제 나름대로 지금 핑계를 대는 거는 결국 인텔이 잘 못해서다. 우리 기존의 예. 반도체 제왕이라 그러면 사실 인텔이고 그렇죠. 원래 옛날부터 그 인텔과 메모리는 같이 묶여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 인텔이 새로운 CPU랑 칩셋을 만들면 거기에 새로운 D램이 장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가 좀 발전하는 이런 그렇죠. 개념이었는데 인텔이 우리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계속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삐끄덕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삐끄덕거리더니 지금 TSMC 삼성은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새로운 그 기술을 계속 내놓는 와중에 인텔은 지금 이제 겨우 10나노를 할까 말까 하는 수준이고 예. 7나노는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평가는 이제 기존의 우리 그 IDM 모델 즉 직접 모든 거를 다 하는 이 반도체 모델이 좀 한계에 봉착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팹리스 파운드리 그쪽에 훨씬 더 밸류를 많이 주고 지금은 우리 모든 산업이 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성장성이 더 있는 이쪽에 훨씬 더 많은 밸류를 주는 이런 흐름으로 올해 반도체가 흘러가지 않았나 이렇게 그러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모델인 거죠 지금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 이제 섞여 있죠. 네, 섞여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그 메모리는 당연히 이제 IDM 모델로 가고 있고 우리 비메모리 쪽은 파운드리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군요. 네. 그러면 잘하면 아까 그 인텔 연합군이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인텔 연합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범대만개라고 부르는 그쪽은 TSMC 연합군 뭐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쪽은 주로 이제 주문형으로 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훨씬 더 수익도 나고 그리고 시장성도 크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반도체가 크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은 예. 반도체가 범용 반도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네럴 퍼포즈 IC라는 게 있고 예. 지금 주문형 즉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IC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애플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 칩들은 애플이 직접 설계를 하죠. 직접 설계를 하고 예. 그걸 이제 TSMC가 100% 만들어주고 예. 뭐 이렇게 가는 것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자기네 그 데이터 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칩들을 뭐 일부는 이제 사서 쓰는 것도 있지만 자기네가 직접 설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뭐 구글도 알고 계신 것처럼 알파고 예. 칩들을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럼 누가 만들 거냐? 이제 그 차원에서 이제 그 상당 부분을 거의 TSMC가 다 독점해서 생산하면서 그 높은 밸류를 끌어가는 이런 와중에 있는 것이죠. 반도체나 반도체 연관된 산업의 주가 그다음에 산업 관련돼서 궁금하신 것들 좀 질문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승우 사무님이 자주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나오시는 분이라 일단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은 사실은
한국보다 더 미중이 갈등할 때 더 고뇌할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나라로 취급도 못 받아서 유엔에 뭐 그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눈치를 굉장히 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위협적인 또 바다 건너에 중국의 눈치를 또 봐야 되고 네. 이 상황에서 대만이 이렇게 또 쉽게 지진이나 무슨 뭐 이렇게 스트라이크 같은 거 일어나면 포탄 같은 거 떨어지면 좀 불안한 게 또 반도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걸 이렇게 또 지탱해 나가면서 이렇게 엄청난 세력으로 컸단 말이죠. 네네. 지금 경제 성장률도 보니까 중국 다음으로 대만이더만요. 네. 예, 엄청나더라고요. 올해도. 그리고 대만이 이제 그 명목 GDP로 보면은 예. 우리보다 낮거든요. 예. 근데 PPP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일본 수준. 맞아요. 잘 살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우리도 이렇게 좀 빗사이로 막 갈 수 있는 것인지 예. 그 해안을 좀 이야기를 좀 그래서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대만을 잘 몰라요, 사실은. 예. 대만이 이렇게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아주 큰 나라도 아니고 해서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나마 제가 이제 대만의 역사를 뭐 잠깐 예.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예. 사실 이제 대만이 서구에 알려진 거는 이제 1600년대 그때 이제 포르투갈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포르투갈어로 대만을 포모사라 그래요. 포모사. 포모사라고. 네, 포모사가 이제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섬. 네. 예. 그렇게 돼 있다가 그 처음으로 이제 통치 시대가 열린 거는 1620년대 네덜란드가 예. 대만을 이제 점령을 해서 통치부를 놓고 좀 한 38년 동안 그 지배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우리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예. 청나라가 들어선 다음에 그 북방 오랑캐들이 이제 실어서 탈출한 사람들 한족들이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대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시 왕국이라 그래서 이제 대만을 처음으로 한족이 지배하던 시기가 이제 1660년대 요때쯤 예. 됐었는데 오래 못 갔어요. 예. 오래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청나라가 타이완을 복속을 해가지고 한 200여 년 동안 이렇게 지배를 하다가 예. 결국은 일본이 우리 그 청일 전쟁에서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타이완에 들어와서 이제 그 이후에 지배를 했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의 역사랑 되게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해방 후에 그 우리 아시는 것처럼 국민당 정부가 국공 내전에서 패해서 장개석. 예, 예. 그 장제스가 이제 이끌고 와가지고 예. 그때 대만에 이제 들어가서 현재 그 타이페이 차이니즈가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때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1600년대에 청에서 온 사람. 청을 피해서 온 사람들을 이제 본성인이라 그래요. 본성인. 아, 본성인. 예. 예. 그 전체 인구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장제스와 함께 그때 넘어온 국공내전에서 1940년대에 넘어온 사람들을 예. 외성인이라고 합니다. 외성인.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외성인과 본성인의 좀 갈등이 있어요. 아. 그리고 외성인들은 이제 자기네들은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언젠가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아, 언젠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 반면에 본성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인과는 다르다. 우리는 대만인이다. 그렇겠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자님 아시겠지만 대만은 그 장제스 이후에 계속 일당 독재를 했잖아요. 그렇죠. 국민당 일당 예. 독재로 계속 가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국민들 간에 알지 못하는 이런 지역 감정이라든지 국민 감정들이 좀 안 좋았어요. 예. 그러다가 민주화 이후에 이제 국민당과 이제 민진당이 예. 이제 경쟁을 하면서 정권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가 이제 벌어졌는데 맞습니다. 예. 그 이번에는 그 두 번 연속으로 이제 민진당이 그 선거에서 승리했고 지금 이제 차이 잉원 예. 이 여자분이죠. 또 여자분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국민당 정부일 때는 대만 입장에서도 보면은 중국이 잘 나가니까 나라가 잘 살고 그렇죠. 점점 커지고 하니까 거기랑 경제 교류를 많이 했는데 좀 변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홍콩 사태가 벌어진 거죠. 홍콩 사태가 그 위에 벌어지면서 예. 본성인들 사이에서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먹힌다. 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겠죠. 이제 예. 그러면서 사실은 올해 여기도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에서 사실 민진당 그 득표율이 더 올라갔어요. 오히려. 네, 올라가면서 약간 이제 중국과 거리두기에 들어갔고 예.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은
원래는 이제 중국이랑 같이 경제 협력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가 중국이 너무 커지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제 슬슬 이제 이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을 약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거기를 지렛대로 이용해서 좀 자기네들이 더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최근에 뭐 F-16입니까? 이것도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그 대만에 미국이 수출한 게 그 예. 이전 40년치보다 더 많이 지금 무기를 수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긴장 관계도 얘기하셨는데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웨이를 치는 데 있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TSMC가 사실은 하웨이 이 성공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시는 것처럼 TSMC를 제재라기보다는 TSMC한테 경고를 한 거죠. 하웨이 제품 만들어주지 마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TSMC의 반응이 어땠냐. 저희는 이제 사실은 얘네가 쉽게 끊기 어렵다고 봤었어요. 왜냐하면 하웨이가 TSMC의 거의 넘버 1, 2 고객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 과연 끊어버릴 수 있을까 했는데 딱 끊어버렸습니다.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 우리 공장을 하나 짓겠다 이러면서 약간 굉장히 친미로 돌아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하웨이가 되게 중요한 고객이긴 하지만 TSMC 이제 나머지 고객들은 다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지난 5월에 TSMC가 애리조나주에 공장 세우겠다 그거죠.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완전히 붙은 상황이고 뭐 바이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 붙은 거죠 결국. 미국에 그렇죠. 붙어서 예. 그 미국과 관계를 더 좀 돈독히 하면서 뭐 자기네들은 거기서 이제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겠다 이런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우리 대만이 지금 반도체 예. 전 세계 반도체를 주름 잡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대만의 브랜드는 없어요. 우리 예를 들면은 TSMC가 전 세계 반도체 시가총액 1위 기업이지만 예. 전 세계에서 TSMC라고 찍혀 있는 반도체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 회사는 만들어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대결하는 게 아니라 예.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고요. 중국 소비자가 보이콧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상표가. 그리고 이제 예를 예. 들면 우리 대만이 그런 전략인 게 우리 아이폰도 예. 지금 만드는 회사가 팍스콘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혼하이인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 대만 회사거든요. 이제 거기도 브랜드가 없어요, 자기네는. 만들어주기만 하는 거죠. 만들어주기. 그래서 프론트 엔드에서의 경쟁은 최대한 피하면서 제일 잘 나가는 업체들에 예. 협력하면서 뭐라 그럴까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이런 이제 모델로 그 좀 진화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까?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회방은 안 놓습니까? 회방을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최종 제품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 서플라이 체인의 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는 반도체는 그럴 거는 같은데 삼성도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입장이고 하지만 이제 휴대폰이랄지 뭐 이런 거 다 다른 산업 가령 현대차랄지 뭐 네. 이쪽으로 칠 수도 있잖아요. 약한 고리를.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우리는 브랜드가 많죠. 예. 뭐 가전도 세계 최고고, TV도 세계 최고고, 핸드폰도 세계 최고고. 사실은 반도체도 우리 D램이지만 삼성 로고가 명확하게 찍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뭐 이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만 사람들은 또 이 브랜드를 가진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렇겠습니다. 네, 예. 부러워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대만은 자기네들이 가진 그 조건. 왜냐하면 나라가 작기 때문에 예. 이게 브랜드로 최종적으로 경쟁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대표적인 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 초창기 때 예. HTC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예. 그 회사가 그 당시에 뭐 스마트폰 분야에서 그 블랙베리와 함께 HTC가 넘버 1, 2를 하던 회사였어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사라졌죠. 예. 그래서 이제 대만은 이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네 자체 인구가 너무 작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최종 제품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는 가급적 피하고 제일 잘 나가는 회사에서 예.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익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 과연 무엇인지 이거를 파악을 해서 거기서 그 최대의 그 성과를 내는 그런 그래서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품 쪽에 집중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야, 이 재밌네.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도 대만의 전략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어떻게든 최대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대만 정부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가장 최대 이익을 우리 기업들에게 주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정부랑 이제 사실 뭐 산업은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예. 우리는 뭐 우리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소비자 가전 제품에서도 우리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고.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린 게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결국은 이거는 브랜드 없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좋지만 그 뭐 대만에 올라간 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조족주열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예. 이거를 어떻게 좀 메워가지고 삼성전자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삼성전자 우리 국민주주가 됐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 게 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예.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 어떻게 해서 기업 가치를 더 올릴 것이냐. 이제 그거를 삼성에서 좀 깊이 뭐 고민을 물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 그걸 뭐 실행에 옮기는 게 뭐 만만치는 않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예. 삼성 파운드리는 결국은 삼성 브랜드를 거의 떼어버리고 예. 독자적인 회사로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외부 투자자들 좀 받아들여서 예.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한국 시장이 됐든 아니면 뭐 미국 시장이 됐든 상장을 해서 네. 기업 가치를 더 크게 올리는 게 그게 좀 좋은 방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꽤 들어와 있네요. 7892님 반도체 리드코프 주는 전망이 어떤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 잘. 8824님은 하이닉스 전망. 우리가 삼성전자만 이야기해서 하이닉스 아들이 다니는 회사라서 더 궁금합니다. 8824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예. 그 삼성은 좀 복잡하죠. 사실 회사가 복잡한데 예.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D램 그중에서도 이제 D램이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D램 예.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예. 네, 조금 오르기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 저희가 볼 때는 원래는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내년도 늦어도 한 2분기부터는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저께부터 지금 오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주가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릅니다. 이 반도체 가격이 꿈틀거릴 때는. 그러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휴대폰 시장이 내년에 좀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거는 예. 지금 핸드폰 시장이 그 올해까지 보면은 2016년, 17, 18, 19, 4년 연속 마이너스가 예. 됐어요. 그리고 예. 원래는 이제 제가 여기 최경영 경제시 처음 나와가지고는 2020년도에 스마트폰 시장 좋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5G가 본격화되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는데.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 그랬어요. 예. 이제 5G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올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반도체도 굉장히 좋게 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뜻하지 않게 지금 코로나라는 사태가 나왔고 예. 그러면서 결국은 올해까지 스마트폰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그렇죠. 이제 안 좋은 건데 지금 현재 또 전망들이 나오는 걸 보면 올해는 저희가 한 마이너스 9% 정도를 보고 있고요. 아이고. 근데 내년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플러스 8%로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5년 만에 플러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좋은데 근데 또 변수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올해 스마트폰이 마이너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스마트폰 업체들이 반도체를 많이 샀단 말이에요. 이미. 네. 왜냐하면 특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하웨이죠. 미국에서 하웨이 제재를 하니까 하웨이가 이제 반도체를 못 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스마트폰 만드는데.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상반기부터 특히 3분기 때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 업체들한테 뭐 거의 싹쓸이를 해가는 이런 정도에서 많이 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반도체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반도체랑 세계 경제 성장률이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방향이 같거든요. 예. 근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도체도 사실은 안 좋은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올해 반도체가 괜찮아요. 어. 좀 이상한 현상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변수들. 먼저 샀다. 그렇죠. 미리 그러니까 실제 디맨드보다 예. 더 재고를 많이 쌓아놓은 거죠. 세트 업체들 그러네요. 입장에서.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스마트폰이 올해보다 확 좋을 텐데 예. 과연 주문을 그만큼 할까? 이제 그런
의문이 약간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좋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좋아지는 거는 당연히 맞지만 또 이 완전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슈퍼 사이클이 과연 올 것이냐,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마다 조금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겠습니다. 예. 그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좋아진다. 올해보다는 예. 좋아지지만 뭐 가격이 오르거나 할 정도로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올라가고 있지만 평균 가격이 오르거나 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수급이 되게 좋다 예. 하는 게 있고요. 그 외국인 수급도 있지만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올해는 이제 아까 반도체 양극화에 의해서 팹리스 파운드리로 그 시장이 몰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 3배 지금 벌어졌잖아요. 예. 과연 내년에도 그럴까? 이제 그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TSMC의 그 월별 매출액을 저희가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예. 물론 계속 좋아요. 좋은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증가율의 고점이. 예. 그 얘기는 이제 뭐 조금 저희 쓰는 용어로 디셀러레이트 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감속되고 반면, 있다. 그렇죠. 예. 감속되고 있는 반면에 그 우리 D램, 예. 우리 한국이 중요한 D램은 올해보다 내년도가 가속 성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팹리스 파운드리에 쏠려 있던 이 반도체 투자 금액들이 예. 어떻게 흘러갈까?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이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리고 시가총액에서도 그 정도로 3배나 더 많이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성장성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수입이 인류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 지금 실적에 비해서 우리가 되게 오래 부진했는데 내년도에는 실적에 비해서 또 주가는 또 상당히 괜찮을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초반에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오르는 것인가. 네. 김광민님, 김준호님도 상당수 전문가들이 내년에 반도체 빅사이클 올 수도 있다고 하고 한 전문가분은 반도체주를 부지런히 모으라고까지 하는데 지금 시점, 이 시점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추매해도 되는 것인가 또는 새롭게 사도 되는 것인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제일 그 많이 질문하시는 거고 저희도 또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사실 뭐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 지금 현물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오르기 예. 시작을 했고 그 이제 마이크론 효과가 예. 저는 뭐 거기가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 한 며칠 전에 3일 전인가 마이크론이 그 4분기 자기네 기준으로 1분기인데 1분기에 예.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사실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 그렇게 잘 나가는 그 회사가 갑자기 또 이제 정전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요 추세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전망치는 사실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모른다. 예. 가격이 올라갈 때는 무조건 반도체 주식은 들고 있어야 된다. 예. 없으면 사서라도 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반도체 드립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최근에 언론 보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세계 최초로 뭐 176단 낸드 플래시를 양산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제 기억에는 그리고 제 이미지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위 업체 별것도 아닌 것이 뭐 이 정도였거든요. 삼성전자를 어디 감히 넘봐 뭐 이거였는데 마이크론이 그렇게 따라온 겁니까 진짜로? 근데 이제 그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론을 좀 깔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사실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마이크론은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원래.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D램의 그런 그 설계 방식도 가장 오히려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도 훨씬 더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테크놀로지를 먼저 적용한 회사가 예. 사실 마이크론이라서 예. 사실 되게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잘하는 거죠. 그 회사보다. 예. 그 회사보다 더 잘해서 지금 많이 왔고요. 근데 이제 그 176단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저도 전화도 많이 받고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삼성도 뭐 그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다고 하는데 예. 정말이냐 예. 이제 그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76단이라고만 나왔고 예. 그 제품에 대한 이제 스펙이 자세히 안 나왔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 다들. 근데 마이크론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그 테크놀로지컬 페이퍼가 있거든요. 예. 이제 거기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예. 176단 제품의 스펙이 그 512기가 비트 낸드 플래시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뭔가요? 자,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128단인데 예. 마이크론이 176단이 앞섰다 이렇게 나왔지만 예.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128단 제품은 예. 1테라비트입니다.
1테라비트하고 512기가비트. 그러니까 2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바꿔서 말씀드리는 뭐냐면 마이크론의 176단 제품은 팔 수 없는 제품이에요. 그러네요. 제품 거기 신문 기사에는 뭐 양산이라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냥 광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마이크론은 광고를 했을까? 그렇게 약간 그 과장 광고 비슷하게 했을까? 자, 왜냐하면 항상 과장 광고는요 업계 리더가 하진 않아요. 잘. 항상 그 밑에 있는 업체들이 하는데 삼성은 낸드는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압도적인 회사입니다. 물량 뭐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 수익률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 이제 마이크론이 자기네가 그래도 낸드는 하이닉스보다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SK 하이닉스가 인텔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으로서 굉장히 위기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이제 고객들한테 우리도 잘한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그런 멘트가 나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언론 보도에 좀 크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게 나오면서 이제 뭐 여러 군데 언급이 되고 좀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저는 뭐 그 경고를 해 주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제일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좀 더 위험하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저 업체도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해야 되지만 뭐 역전당했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전당했다 그런 상황은 아니군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래서 비슷하게 뭐 양적 완화 조치랄지 금리 인하는 쭉 이 상황 계속될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한 압박 요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화웨이에 대한 압박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정치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그 관련된 뭐 이제 반도체가 되게 핵심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관련 기관에 이제 많이 불려가 가지고 같이 의견 교환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들은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우리 뭐 트럼프는 사실은 동맹의 가치보다는 그냥 손익계산서를 따져가지고 너 돈 얼마 줄래? 이제 이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동맹들이 많이 흔들린 거잖아요. 이거 우리 편 맞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미국 믿고 있을 수 있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바이든은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동맹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동맹을 모아서 규합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제가 미국이 선이라는 게 아니라 현재 그 최강대국의 그 기득권을 가진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의 부상이 당연히 무섭죠. 그렇죠. 무섭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견제를 해 나갈 것이고 그때 그 트럼프와는 달리 동맹들을 규합해서 좀 더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현재 전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창희님은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160조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다는 뉴스 본 것 같은데 중국 칭화그룹의 지불 유예를 선언한 것과 어떤 연관이나 문제가 있는지요?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SMIC와 삼성전자를 또 비교 부탁하셨네요. 일단 이제 중국은 사실 제가 여러 번 이제 뭐 다른 데서 그렇고 우리 최경영 경제쇼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계속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칭화윤희가 지금 그 회사채가 만기가 돌아왔는데 그 이제 만장일치가 돼야지만 연장이 되는데 일부 은행들이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제 이 생각들이 되면서 연장이 안 됐고 그래서 결국 이제 주식을 그 자회사가 있거든요. 상장된 다른 자회사에 그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현재 이제 긴급 자금을 빌렸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앞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퀘스천이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질문에는 안 나왔지만 사실 또 다른 뉴스가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중국의 HSMC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역시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가 지금 투자가 22조가 됐어요. 22조를 이제 들여서 공장을 짓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매출이 0입니다. 매출이 0. 매출 0원? 매출이 0이고 근데 22조가 이게 적은 게 아닌 게 하이닉스가 올해 10조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이 한 건데 매출이 0이고 그 상태에서 지금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조 원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반도체라는 게 좀 약간 베일에 쌓여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이거 그런 장비들을 산 거 맞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간 건가? 뭐 그러니까 이런
다른 데서 돈 벌어 가지고 반도체나 이런 5G나 이쪽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 또 일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웨이처럼 잘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반도체는 사실은 그 언론에 나오는 거랑 많이 달라요. 예, 제각이 많이 다르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중국을 우리가 뭐 당연히 워치를 많이 해야 되지만 예. 좀 반도체 우리 실리콘 시대에서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SMIC 뭐 얘기하셨는데 SMIC가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중국 대중국 압박 전략이 이제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면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웨이의 통신 장비가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한 그렇죠. 것이고 예. 두 번째는 반도체 공급을 차단한 거예요. 예. 예를 들면 TSMC 보고 하웨이의 반도체 칩을 만들어주지 마라 이렇게 예. 된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반도체 장비의 차단입니다. 반도체 장비의 차단. 즉 SMIC가 제대로 이제 그 생산을 하고 하려면 이제 미국 반도체 장비들이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들어와야죠. 장비는 미국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미국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다 막았어요. 다 막아서 예. 그냥 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SMIC가 한국 업체들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훨씬 앞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왜냐면 우리는 삼성 하이닉스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 뭐 우리 납품하던 실적이 있으니까. 그럼요. 예.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예. 대신에 그 우리 입장에서도 좀 첨단 장비는 어차피 공급을 못 해요. 어차피 공급 예. 못 하는 예. 거죠. 하고 예. 약간 미국 이제 때문에. 예. 미국이기도 하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그만큼 SMIC도 상당히 구석에 몰려 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중국의 우리 IT 산업을 크게 보면 사실 맨 윗단에는 알고 계신 것처럼 IT 서비스가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서비스들이 있고 그 서비스들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건데 그 네트워크의 최강자는 이제 하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서비스는 어차피 못 막고 미국이 그렇죠. 서비스를 못 막고 네트워크도 하웨이는 뭐 자기네 거 하는 거니까 그건 못 막는 건데 예. 그 통신 장비가 있어요. 장비가 사실은 뜯어보면 뭐냐면 반도체 덩어리입니다. 그 안에 다 반도체가 그렇죠. 예.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으면 되는 거죠. 미국이. 예. 그걸 막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체에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 공급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도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적인 점유율이 한 3%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까? 됐죠. 예, 이미 지금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렇죠. 그 미국 버라이존 예. 그 통신 장비, 5G 장비 얼마 전에 이제 대규모로 납품이 결정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또 캐나다의 예. 텔러스라는 회사 거기에도 또 이제 대규모로 납품됐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하웨이를 끊어버린 거거든요. 미국하고 서방 세계에서 하웨이를 끊어버리면서 그 틈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 저쪽으로부터 잘하면은 계속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잘만 사실 하면. 그렇죠. 이제 그만큼 이제 기술이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평가는 TSMC하고 이제 대만을 높게 평가를 했지만 예. 사실 우리는 우리 브랜드로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제가 또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예. 뭐 미국에 줄 서야 되냐, 뭐 중국에 줄 서야 되냐 이건데 뭐 괴롭습니다. 그게 예. 제일 괴로운 질문이고 사실 예. 이제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예. 우리는 뭐 누구 편도 들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그렇습니다. 편을 들면 돼요.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제 반도체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렛대가 예. 있군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서 잘하면은 우리가 대만처럼 대만도 사실 거기서 줄타기를 잘하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는 것처럼 예. 뭐 대만이 정말 뭐 미국이 정말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얻는 게 더 많으니까 이제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더 그렇죠. 얻어가는 거고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그거를 그렇죠. 생각하는 게 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종욱님은 대만의 반도체 소부장 산업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우리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전장 부품, 휴대폰, 전자기기에 사용하는 반도체 생산은 같은 공정인지 이런 말씀도. 일단 뭐 대만의 소부장 예. 은 우리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렇습니까?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은 뭐 아시는 것처럼 장비는 뭐 미국하고 유럽 예. 회사들 예.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이쪽이 제일 강하고요. 예. 그다음에 소재는 아시는 것처럼 독일하고 유럽
독일하고 일본. 죄송합니다. 예. 일본이 이제 강하고 예. 우리는 이제 그 양쪽에서 좀 쫓아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반도체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만은 이제 자기네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대만은 이제 자기네가 잘하는 것들 대신 만들어주는 거. 예. 그거만 이제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얘기하셨는데 차량용 반도체랑 우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예. 자동차라는 거는 극한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저기 뭐 추운 뭐 그렇죠. 캐나다 저 북쪽에서도 타는데도 이게 고장이 안 나야 되는 것이고 영하 20도. 예. 뭐 20도가 넘어서 뭐 거기 뭐 영하 50도 60도도 그렇죠, 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버텨야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더운데 뭐 거기서도 그러네요. 아무리 굉장히 버텨야 되고 또 진동에 또 이게 버텨야 됩니다. 그렇구나. 계속 예.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릅니다. 이 테스트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스마트폰 요거는 잘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차량용 반도체는 좀 달라요. 예, 이게 완전히 좀 다르고 그 검증하는 과정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한테 그 채택되고 이러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제 생각엔 이제 질문하신 의도가 그러면 우리가 M&A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동차 반도체를 잘 예. 하려면 예.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제 고려를 많이 해봐야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해도 언젠간 될 거예요. 예. 되는데 시간 싸움이거든요. 다른 잘하는 곳이 어느 쪽이 지금 이제 자동차 반도체 세계 1위는 그러니까 뭐 딱 1위라고 얘기하는 건데 잘하는데 빅3는 그 독일의 인피니온 그리고 일본의 르네사스 그리고 네덜란드의 NXP 예, 요렇게가 빅3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질문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향후 세계 반도체 시장 지형도 좀 궁금하고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인텔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삼성도 비메모리 쪽을 반도체 2030 발표하면서 시장 1위 한번 해보겠다. 비메모리 반도체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하면 뭐 우리가 다 먹게 되나? 10년 후에 뭐 이런 꿈도 꿀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현재 구도에서 저는 그렇게 뭐 바뀔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구도. 그러니까 즉 한국이 메모리를 계속 장악을 해 나가고 이거는 네.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게임이 끝났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비메모리인데 비메모리를 과연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분리가 돼서 끌어올 거냐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그거는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예. 비메모리는 사실 다 미국 회사입니다. 거의 그래서 미국이 그걸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비메모리를 직접 설계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현실적으로. 예. 왜냐하면은 뭐 반도체 칩 설계만 잘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반도체를 정말 만들어서 이거를 컴퓨터 시스템에 탑재를 하고 그 컴퓨터 시스템이 네트워크에서 돌아가고 이게 전체 모든 고객들을 서포트하려면은 예. 이게 뭐 반도체 칩 설계만 잘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고요. 예. 결국은 그 전체 컴퓨터 산업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즉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예. 이거를 미국이 안 놓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미국이 안 놓을 거고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전부 뺏어오긴 좀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대신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지금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이 대략 한 600억 달러 정도 시장이에요. 예. 그중에 그 TSMC가 한 60% 정도 점유율이 있고 그중에서도 완전 핵심이 되는 최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TSMC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삼성이 좀 캐치업을 더 해가지고 예. 고객들을 좀 우리가 끌어오면 거기서 상당 부분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근의 경제쇼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오전 11시에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되는 거 아시죠?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분들 만나서 아주 특별한 시간 가졌습니다. 주말에는 경제쇼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KBS 최경령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